숙박업소 관련 보이스피싱 실제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숙박TV 장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숙박업소에서 있었던 제가 직간접적으로 겪은 숙박업소 관련 보이스피싱 실제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사기꾼이 작정하고 덤비면 안 속을 수가 없다고. 근데 그걸 실천하는 나쁜 놈들이 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인데요. 제가 옆에서 겪은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저를 비롯한 다른 분들께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예방 차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5월 중순 정도 되는 어느 날이었어요. 근데 저녁 7시 정도가 됐던 것 같습니다. 7시 정도 이제 막 숙박할 고객분들이 숙박 입실할 시간이 좀 지난 시점이었어요. 한 여성분이 오셔서 객실 요금을 계산하고 객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객실에 들어가자마자 한 5분도 안 돼서 나오셨어요. 그러더니 그대로 나가셨습니다. 당연히 프론트에서는 일행이랑 만나러 갔나 보다. 그러니까 저녁 시간이었으니까 저녁 식사하고 오시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죠. 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차림이 굉장히 수상해요. 자, 검은 마스크를 썼어요. 근데 검은 마스크 그 왜 오토바이 탈 때 쓰는 거 있죠? 눈 아래는 완전히 안 보이는 거, 가려지는 거. 그리고는 검은 모자에 두꺼운 검은 장갑을 끼고 키가 180이 좀 넘는 덩치가 큰 남자가 봉지 하나를 들고 왔어요. 치킨 봉지 같았어요. 저희 숙박업소 입구를 어슬렁거리다가 들어왔는데 엘리베이터를 못 찾더라고요. 두리번거리면서 되게 불안해 보였어요. 그래서 의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아무 말 없이 객실 키를 자켓 속에서 꺼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함께 온 일행한테 키를 받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중소형 호텔에서는 이런 상황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남자나 여자분이 먼저 객실을 잡아놓고 자기는 요 앞에 잠깐 다녀오고 함께 온 일행에게 키를 건네주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누가 봐도 너무 의심스러웠어요. 근데 계절이 저렇게 입고 다닐 계절이 아닌데 그 남자도 계속 프론트에 있는 제 눈치를 이렇게 막 보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고객한테 행동이 의심스럽다고 프론트에서 불신 검문을 할 수는 없잖아요. 권한도 없고. 그러니까 무엇보다 객실 키가 있으니까 별 문제 없겠지라는 생각만 했어요. 근데 그 남자분이 들어가시는 것을 CCTV로 보니까 아까 그 여자분이 혼자 들어갔던 그 객실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한 5분 정도 있다가 다시 나가는 거예요. 남녀가 한 객실을 입실하는 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닌데 처음 오셨던 여자분도 손에 봉지 쥐고 와서 놓고 가시고 두 번째 들어가는 남자분도 봉지를 쥐고 와서 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 남자의 행동은 딱 치킨 배달하러 온 사람인데 투숙하는 고객이 치킨 배달부에게 객실 키를 건네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남자는 입실했던 모습 그대로 객실 봉지만 놔두고 나갔어요. 만약에 숙박업소에 투숙을 하러 왔다면 뭐 외투를 벗거나 모자를 벗던가 해야 될 텐데 왔던 그대로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렇게 1시간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이번에는 평소에는 보기 힘든 광경이 그 인근에서 펼쳐집니다. 10명이 넘는 남자가 우르르 프론트로 몰려 들어왔어요. 전체적으로 덩치도 되게 컸습니다. 첫 느낌은 무슨 조폭이 몰려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숙박하러 온 것 같지는 않아서 어떻게 오셨냐 물어보니까 그 남자들이 프론트를 빙 둘러서서 저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있는 남자가 자켓에서 뭘 꺼냅니다. 사실 그 둘러싸여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위압감이 오는데 무슨 칼인가 했어요. 그런데 경찰 신분증을 꺼내더라고요. 경찰 신분증을 저에게 보여줬어요. 굉장히 반전이었죠. 사실 숙박업소가 좀 위험하긴 하지만 CCTV가 건물 전체를 감싸고 있으니까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장소는 못 됩니다. 경찰인 건 좋은데 경찰이라고 영업하는 곳에 와서 협조를 구해야지 위압감을 줘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는 고객이 들어오는 곳이니까 한두 분만 얘기하시고 나머지는 주차장 쪽으로 나가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많은 형사가 몰려온 게 서초경찰서에서 오래전부터 큰 보이스피싱 조직을 쫓고 있었는데 그 범죄자가 저희가 있던 지역에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 인근 경찰서 형사분들과 공조를 해서 연합해서 달려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밖을 보니까 스타렉스 경찰 차량 2대와 승용차 경찰차 1대 나눠 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덩치 큰 사람이 그렇게 많았던 거죠. 우리가 강력계 형사분들을 보시면 얼핏 보면 형사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겪어보신 분들은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범죄를 담당하기 때문에 운동도 많이 하시고 말도 좀 험하고 거칠어요. 사건의 자초지종은 이랬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어떤 여자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 30대 정도 되는 여자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을 빌미로 돈을 요구한 거죠. 돈을 내놔라. 그런데 그냥 받으면 잡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숙박업소에 가서 객실을 예약하고 냉장고에 그 현금, 돈을 넣어놓고 가라. 이렇게 얘기가 됐나 봐요. 그리고는 객실 키는 어느 치킨집에 맡기고 너는 집에 가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킨 대로 그대로 했는데 집에 도착하니까 뭔가 뒤늦게 사기를 당한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들이 몰려온 거죠. 당시에 경찰분들이 1시간 가까이 CCTV 보면서 어디로 갔는지 방향을 확인하고 행동 특징, 옷 색깔, 신발 색깔, 그리고 신발 브랜드, 당시 그 남자분이 신었던 신발의 브랜드까지 다 적어서 공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대를 다시 수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 남자분이 오면서 가면서 저에게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아마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했으니까 중국 분이셨나봐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물어봤을 때도 객실 키만 보여줬지 몇 회에 왔다라는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마지막 범인이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사실 저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흔적도 남기지 않고 현금 봉투만 들고 갔는데 현실적으로 잡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당시에 피해 금액이 상당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보이스피싱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유사 사례가 있다면 적어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당하지 마시라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모텔이 범죄에 많이 이용됩니다. 사례를 보면 2019년 5월 뉴시스 기사를 보면 국내 금융기관이라 속이고 7억여 원 편취한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출책들은 모텔에 투숙하면서 인근 주택이나 건물 우편함 등을 통해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출금했다. 인출 금액의 3에서 10%를 수당으로 받았다. 2016년 11월자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요. 30억 원대 보이스피싱 일당 권고, 모텔 객실에서 보이스피싱 행각을 벌였다. 인터넷 전화를 쓰면서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통해 번호를 바꿔 사기 행각을 벌였다. 최근에 제 가족 중에도 피해를 당한 사례가 있어요. 절대 남 얘기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작정하고 덤비는 거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창이 있고 나서 그 이후에 방패가 생겼죠. 그러니까 신종 바이러스가 나오고 난 후에 그에 대한 예방법이나 치료법이 나옵니다. 보이스피싱도 새로운 수법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피해 당하지 않는지 방어하는 방법이 공유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불특정 다수가 노출되어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피해 사례도 있으니 우리 모두 조심하자라는 취지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등록한 다른 영상도 한번 보시면요. 재밌고 유용한 정보가 많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이브에 숙박료 저렴하게 입실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고요. 코로나 사태가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에 안전하게 모텔을 이용하는 방법, 코로나 사태 모텔 이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로 좋은 객실 입실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자, 숙박TV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숙박업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실 텐데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보고 마음에 드는 것만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숙박TV 장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